안녕하십니까. 이제 비가 좀 오니까 시원해지겠네요. 그죠? 75페이지 할 차례죠. 지난번에 74페이지 56번 문제 풀었나요? 거기까지? 네? 그쵸? 75페이지 할 차례네. 그죠? 그 58번 문제, 그 세율 나오죠? 거기부터 하겠습니다. 거기부터. 이 세율은 거의 매년 시험에 나왔습니다. 최근에 계속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확률은 이제 가장 높습니다. 뭐 올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개정된 이후로 계속 출제가 됐죠.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꼭 알고 가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율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표준세율이 있어요. 표준세율. 이렇게 돼 있고, 또 뭐 있어요? 중과세율이 있고, 그리고 특례가 있다. 이렇게 특례. 그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시험은 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왔고요. 그죠? 여기는 한 번밖에 안 나왔다 했죠? 중과세는 딱 한 번 나왔고, 얘가 한 두 번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냥 기본 개념만 딱 보시면 되고,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랬죠? 주가 되는 건 어쨌든 얘하고 얘입니다. 일단 요거는 뭐 기억하셔야 돼요?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죠? 그게 얼마 범위에서? 100분의 50 범위에서 이렇게 돼 있죠?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거 나오면 더불어서 얘는, 그죠? 중과세율은 가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안 된다. 그죠? 이거. 얘만 된다. 그죠?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하시면 돼요. 세율 얘기 나오면 더불어서 동일한 과세 물건에 2개 이상 세율이 동시에 적용되면 높은 세율 낮은 세율? 높은 세율. 그거와 관련해서 기억하실 것은 재산세는 개정이 됐으니까 올해 시험에 만약에 재산세 똑같은 얘기가 나와서 높은 세율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올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재산세만 폐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세는 상관없습니다. 그거 좀 잘 기억하시고. 그럼 나머지 세율 기억하셔야 되죠. 자, 매매 등은 얼마예요? 일반 매매는 1000분의 40, 농지 매매 1000분의 30. 그죠? 상속받으면 1000분의 28, 농지 상속 1000분의 23. 정해받으시면 1000분의 35, 비영리 사업자 1000분의 28.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이고요. 각종 분할 1000분의 23.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추가로 기억할 건 뭐예요? 주택을 어떻게 유상거래로 취득하면, 그죠? 이 세율이 다르다 했죠. 주택 유상거래 세율은 얼마예요? 6억 이하 1000분의 10. 6억 초과 9억 이하 1000분의 20. 9억 초과는 1000분의 30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기서 만약에 면적 증가란 말 나오면, 그죠? 지문상에 면적 증가라고 나오면 원시 취득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1000분의 28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주택의 경우 이런 것도 있다 했죠. 기존에 주택이 있는데, 그죠? 집을 먼저, 주택을 먼저 신축이나 증축을 하고 나서 이 부속 토지를 나중에 취득하게 되면 이는 뭐다? 주택 유상거래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결론은 그냥 일반 매매로 보겠다는 얘기죠. 왜냐면 주택 유상거래로 가면 1%, 2%, 3%로 간다는 얘기죠. 그걸 적용 안 하겠다. 그죠?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표준세율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작년에 출제가 됐고, 그죠? 작년 같은 경우는 공유물 분할이 나왔죠. 공유물 분할에서 옳은 걸 고르셔서 1000분의 23이 정답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용 잘 보시고, 58번 문제는 뭐 그냥 보시면 되죠.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그래가지고 원시 취득 1000분의 28, 상속인데 농지니까 1000분의 23. 3번 상속인데 농지 외의 토지지니까 1000분의 28. 매매인데 농지 외 1000분의 40이죠. 이게 틀렸죠. 그리고 합의물 총률은 1000분의 23. 이게 시험 볼 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농지 외, 매매인데 농지 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농지로 읽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농지 1000분의 30, 농지 맞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실수는 이제 하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시험 볼 때는 절대 그런 실수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치명타가 되는 거예요. 하나 때문에.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면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한 거 가지고 만약에 시험을 보면 원래는 합격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충분한 지식은 되죠. 근데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죠? 확실히 기억을 못 하고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고 애매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걸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문제를 풀어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것들은 리바이벌, 되새김질입니다. 되새김질. 계속 되새김질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루에 최소 2과목 이상은 해줘야 됩니다. 공부를.
한 과목씩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면 대세김제 한 6일 걸리죠. 그럼 6일 전에 한 건 기억도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2과목은 해줘야 3일에 한 번씩 돌아오게 되죠. 그래야지 이게 기억 유지가 돼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합격은 할 수 있습니다. 고득점은 아니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줘야 된다. 보고 또 보고 또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숙달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보시면 되고. 그럼 뭐 표준세는 뭐 간단하죠. 58번은 그렇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6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4번. 다 똑같은 얘기는 64번. 지방세법상 세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현재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세율과 과밀 법인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여기 지금 얘가 그 지문에 중과세 지문이 나오는데, 자, 이 중과세는 내용은 뭐라더라 뭘 기억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종류하고 어떻게 중과세 하는지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최소한의 거죠. 그죠? 그럼 뭐 있어요? 사치성 재산 그랬죠? 사치성 재산에서 별골 5선주 이는 어떻게 한다? 네, 그죠? 표준세율에 그다음 뭐 했어요? 중과 기준세율 그죠? 중과 기준세율에 얼마? 100분의 400을 해서 두 개를 뭐 한다? 합한다. 그러니까 플러스 8%죠. 플러스 8% 그죠?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과밀 그죠? 과밀억제권역의 공장 신증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과밀의 그죠? 법인의 본정과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이렇게 나오죠. 자, 일단 둘 다 과밀은 뭐라겠어요? 얘는 둘이 세율이 똑같다. 똑같은데 얘하고 차이점이 딱 하나밖에 없다겠죠? 뭐 요거만 차이겠습니다. 100분의 400인데 얘는 100분의 200으로 간다. 이게 왜 그런다겠어요? 이거 1번, 2번, 3번은 원래 개정 전부터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가 5배, 얘가 3배 이렇게 돼 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고 차이가 여기만 차이가 있다. 200, 그죠? 그러니까 플러스 4%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대도시, 그죠? 대도시 내에서 공장 신증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대도시 법인 또 나오죠. 대도시 법인 뭐 쪼그쪼그 나오죠. 얘도 둘 다 대도시죠. 얘도 뭐는 알아야 돼요? 세율 어떻게 돼요? 네, 그죠?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어떻게 한다? 100분의 200으로 뺀다. 그죠?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이렇게 돼 있죠. 뺀다죠. 뺀다. 4%를 빼주겠다. 그러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내용상으로 여기까지는 꼭 기억하셔라. 그래서 최소한 이 문제를 풀 때 64번에 1번처럼 나왔을 때 이런 걸 보고 얘가 뭐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보면 현재 골프장용 부동산 토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세율과 그럼 얘가 뭐예요? 사치성 재산이죠. 그것과 과밀 본점 주사무소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동일하다. 땡 틀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르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몰라도. 이거 듣고 얘는 뭐지? 그럼 골치 아픈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 2번 도지사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5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고, 그죠? 3번 상속으로 인한 토지의 소유권 취득 가능 요세율은 농지가 아니니까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8. 농지 아니라 했으니까 1000분의 28 그래야죠. 3번 틀렸네요. 4번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 증가. 자, 면적 증가니까 보다 원시 취득으로 봐서 그죠? 틀렸죠? 근데 지금 옳은 건 지금 2번이 옳은 거죠? 2번이 그죠? 4번 틀렸고 5번은 동일한 물건 둘 이상 세율이면 항상 올림픽 높은 많이니까 높은 세율 낮은이 아니라 높은 그죠?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세율은 뭐 그죠? 그리고 뒤에 나머지 그 중과세 관한 얘기는 보지 마시라 했죠? 그죠? 그 뒤에 문제 풀지 마세요. 그 씩 넘어가세요. 그리고 83페이지 74번으로 가겠습니다. 74번. 그 중과세 파트 나온 거 지난번에 홀수 본 데도 안 했죠. 절대 풀지 마세요. 풀은 머리 아파요. 그리고 그 어제가 어설프게 풀어봤자 시간만 잔뜩 가고 아는 건 없어요. 이게 어설프게 공부하면 어차피 못 맞춰요. 양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 개념만 잘 보셔야 돼요. 기본 개념. 그러니까 풀지 말라는 건 가능한 안 푸는 게 좋습니다. 꼭 있어요. 막 풀어가지고 한두 명씩 꼭 질문하러 와가지고 막 이상한 거 막 질문하고 얼마나 머리 아프고 괜히 지금 있는 것도 그전 양 많아 죽겠는데 그죠? 이거 말고도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죠? 그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그리고 기출문제 꼭 풀어보셔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기출문제. 이 문제집 오후에 풀면 안 됩니다. 오늘 수업 시간 두고 막 괜히 또 복습한다고 풀 필요 없어요. 그럴 시간 있으면 모의고사 문제나 기출문제 같은 거 푸시라니까. 이건 수업 시간에 풀어도 충분해요. 충분해.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복습한다고 또 풀고 하지 마세요. 전 범위를 자꾸 봐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이번에 개정상 그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죠. 근데 학원마다 뭐 그거 굉장히 민감한데 그 중요한 거 아닙니다. 이번 발표하는 우리 시험하고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신경 쓰지 말고 공부하시면 돼요. 뭐 아예 관계 없는 건 아니에요. 뭐 하나 정도 있는데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 중간에 이런 것도 다 법 개정이 돼야 돼요. 국회 통과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주 멀었어요. 그거. 시행도 내년 4월 1일부터 하게 다주택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크게 관계없다. 그리고 적용도 여긴 적용 안 됩니다. 이게 이제 투기 지역하고 투기 과열 지역하고 그다음에 조정 지역이라고 있어요. 그 국가 지정한 거죠. 서울시 전체, 과천, 세종, 경기도 7개 지역, 부산 7개 지역 여기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당 사항 없는 거죠. 시골이 좋을 때도 있어요. 언제도 막 여기 막 투기 많고 그러면 지정되면 좋고 하나도 없습니다. 세금만이 나오고, 그죠? 시험은 관계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74번 문제는 이제 특례세율이죠, 특례세율. 그죠? 자, 우리 특례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두 가지. 그래서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는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를 뺀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과기준세 이렇게 되죠. 자, 이거는 나오면 뭐 기억하시겠어요? 얘 기억하시라 했죠? 여기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간주취득이라 했죠. 간주취득. 얘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간주취득. 얘가 시험에 나왔을 때 전부 다 정답이 얘가 정답이었어요. 근데 뭐 사실 얘만 있는 건 아니라겠죠? 얘 말고도 있어요. 근데 다 외우면 좋은데 다 외우면 좋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거라도 확실히 알고 가라. 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특히나 간주취득에 말씀드렸죠. 얘는 여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간주취득 자체도 중요하고 그리고 중과산세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면 이 자체 문제도 나오면 틀리고 그 다음에 중과산세도 나오면 틀리고 얘도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세 가지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종류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토지를 뭐 한다? 지목을 변경한다. 그죠? 토지 지목 변경 이렇게 돼 있고 건축물 개수, 그죠? 개수 이런 것들 있죠. 지금 와가지고 요즘에 지금 와가지고 이걸 질문해요. 개수가 뭐냐? 물론 뭐 자세히 알면 좋은데 굳이 뭐 필요 있습니까? 그냥 건축물 개수 그러면 이런 뭐 간주취득이다 그냥 이해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개수가 뭔지 알아서 그죠? 문제 풀 때 그게 도움되는 건 없습니다. 저 같으면 관심 안 가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뭐 개수가 뭔지 그냥 그대로 나오잖아요. 건축물 개수 그런 뭐요? 간주취득 그럼 끝이지. 그죠? 개수. 그래서 엊그제 2명한테 제가 질문을 받았어요. 갑자기. 그래서 아니 지금 와서 왜 이게 궁금하냐니까 갑자기 이게 궁금해졌대. 이 별거 없어요. 개수가 기존의 건축물 시설물에다가 뭔가 하나 추가로 설치하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라겠어요?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예요.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근데 이번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 그게 개수예요. 예를 들면 세법에서는. 그죠? 그런 것도 우리가 개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액이 증가되면 뭔가 취득으로 간주해서 과세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리고 차량, 기계장비, 선박에 뭐한다? 종류를 변경한다. 그죠? 종류 변경. 해서 얘가 뭐가 되면? 가액이 증가되면 이렇게 되죠. 증가되면 취득을 한주하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과점주주의 주식취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간주취득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거 나오면 과점주주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가진 걸 말하고, 그죠? 이거랑 최소 3가지 뭘 기억해라? 설립 당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전체를 취득으로 간주하고 재차는 증가분을 과세한다. 뭐 이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중과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왜냐면 중과산세는 미등기 전매를 말합니다. 그죠? 미등기 전매. 그런데 얘가 미등기 전매인데 간주취득은 미등기 전매가 될 수가 없죠. 왜요? 소유권 변동이 없잖아요. 지목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등기 소유권 변동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등기 전매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요거 관련해서 지목 변경해가지고 요거 관련해서 이런 경우는 뭐 중과산세 적용하니 안 하니 이렇게 나온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죠? 보시면 되죠. 74번 문제 보시면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뭐 곤란한 얘기예요? 그죠? 간주시도 곤란한 거죠. 예를 들면. 그죠?
자, 보면 상속으로 감면대상 농지 나오고 공유물 분할 나오고 건축물 이전으로 인한 취득, 민법상 재산물라 취득, 개수로 쭉 나오죠. 그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뭐 치면 돼요? 5번에 개수로 인한 취득 나오잖아요.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면적 증가하지 않아요. 왜? 여기서 면적 증가라고 나와버리면 원시질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세율은 뭐 생각보다 세율이 뭐 이렇게 나오면 그렇게 어렵고 그런 건 없어요. 뭐 표준세율 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뒤에 우리 규제 문제 많이 있는데 다 풀지 마세요. 제가 표로 내게 드려요. 쭉 넘어가시면 세율은 이렇게 보시고 큰 아웃라인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뒤에 가서 부가징수 부분을 보겠습니다. 어디 가냐면 90페이지 8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6번. 문제를 너무 많이 푸는데 치중하면 안 됩니다. 많이만 푼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책가만 크다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많이 푼다고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 정확히 아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지금도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틀려야 돼요. 나 이거 알아. 그럼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근데 알아. 근데 틀렸어. 그게 제일 문제야. 그러니까 많이 안 풀어도 돼요. 그래도 충분해요. 앞으로 문제 풀기에. 무궁무진하죠. 오늘 79일 남았는데 저 시간이면 세계 일주 할 시간이에요. 하루 모질라. 세계 일주에서 하루 모질라. 그죠? 그럼 여러분 그 얼마나 긴 시간이야. 저 시간에 세계 일주를 한다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 공부를 하는 거야. 그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은 거예요. 저 세계 일주 할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시간이 차고도 남치지. 단지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할 뿐이고. 그죠? 딱 하나밖에 없어. 그죠?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제. 아이고 참 아직도 보면 답답하다니까 공부 잘한 거 보면. 깝깝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줄 알고 있겠습니다. 내가 오늘 막 성질 같은 거 한번 시험을 한번 보고 싶다니까. 실력이 얼마나 되나. 그죠? 근데 또 충격받을까 봐 못하겠어. 그나마 또 충격받아서 나 안 할 거야, 2차. 또 이럴까 봐. 자, 86번 보겠습니다.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랬죠? 자, 얘는 납부 방법이 뭐다? 신고납부입니다. 신고납부. 언제까지예요? 언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이렇게 돼 있죠? 60일 이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안 하면 뭐가 나옵니까? 60일 날 신고 안 하면 가산세. 그죠? 가산세가 나온다 그랬죠? 가산세. 자, 가산세는 뭐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무신고는 뭐 20%고 과소신고는 10%고 부정 그러면 너 한번 죽어봐 40. 납부는 1일 만분의 3.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지방세는 한도 있다고 했죠. 100분의 75를 한도로 한다. 얘는 징수 방법이 뭡니까? 보통징수. 그죠? 보통징수입니다. 보통징수. 여기 잡히세요? 보통징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가산세 빼곤 다보다 신고납부입니다. 신고납부. 그래서 제가 어제 안산에 수업하는데 오후에 그 누적 특강을 하거든요. 지금 6주 코스 하는데 어제 문제 풀 때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문제를 많이 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 관련해서 이제 뭐 신고납부냐 보통지 이렇게 냈더니 그걸 못 맞추는 거예요. 몰라. 그냥 이것 빼곤 다 뭐라고요? 신고납부. 그래도 일반 과세, 중과세 또 어쩌고저쩌고 하면 보통징수한다. 그럼 틀린데 이렇게 했는데 못 푼다니까 그걸. 그래 풀고 나니까 그때서 뭐라 그래. 마치 원래 아는 거였던 것처럼 막 그렇지 이러고 있는데 뭘 그렇지 이미 틀리는데. 그죠? 이게 뻔한 건데 자꾸 틀리면 안 돼요. 이것 빼곤 다보다 신고납부다. 여기까지는 T등록세 공통상이에요. 등록세 똑같아요. 그럼 이거 말고 뭐라는 겨? 얘 말고 나머지가 신고납부라는 얘기는 얘도 기본적으로 신고납부고 그리고 뭐 있어요? 이것도 있죠. 일반 과세에다가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등을 받았다가 뭐가 되면 과세 대상이 되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며칠 안에? 30일 안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쵸. 신고납부죠. 그죠? 신고납부. 그러니까 날짜는 얘도 신고납부, 얘도 30일 안에 신고납부죠. 왜? 가산세 아니니까. 근데 여기는 보통징수 그러면 틀리잖아요. 이거는 자꾸 보면 자꾸 봐서 숙달을 시켜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나오면 구체적으로 뭐라 했어요? 이렇게 있는데 얘가 뭐였다? 5년 안에 뭐가 됐어? 중과세 대상이 되면 우리가 중과세가 있습니다. 5년 안에 중과세가 되면 취득 후 얘는 전체 다 중과세를 합니다. 추징을. 그래서 얘가 3년 후에 여기다 나이트 클럽 하게 되면 얘가 뭐가 된다겠죠? 고급 오락장이 된다겠죠? 사치성이니까 중과세 한다겠죠? 그러면 이 전체를 다 중과세합니다. 5년 안에 됐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다? 이걸 팔고 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때 된 세금을 뭐 한다? 빼고 나머지만 세금을 낸다 그랬죠. 근데 이때 빼줄 때 전체 다 빼주는 게 아니라 가산세는 한다? 빼준다 안 빼준다? 안 빼준다. 가산세는 제외 그랬죠. 왜? 그건 자기가 잘못하니까 안 빼준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오면 가산세 제외한단 말까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실제 시험에 그게 나왔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30일 안에 신고 납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는 이건 다 60일인데 누군 예외다? 상속은 예외다 그랬죠. 상속은 언제까지? 상속인이 국내에 주소가 있으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날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이내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얘가 이런 게 있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자, 그건 언제 시험인데 언제 그 말을 쓴다 했어요? 쟤는 뭐라고요? 등기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라고 나오면 60일 그러시면 안 되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러셔야 됩니다. 얘가 취득하고 하자마자 등기할 수도 있고, 그죠? 열흘 있다 등기할 수도 있고 20일 있다 등기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뭐다? 이때 등기하든 이때 등기하든 이때 등기하든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를 먼저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등기를 해준다.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언제까지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질문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된다 했어요. 그냥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그러면 60일 그러시면 되고 뭐라고 나왔을 때만 등기하고자 하는 경우 있을 땐 60일 그러지 말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제 제가 수업하는데 질문으로 왔는데 자 등기할 때 취득세 내죠? 네? 어디다 냅니까? 등기할 때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럼 취득세는 등기할 때 어디다 내요? 응? 등기소다 우체국? 등기소다 냅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냅니까? 네? 제가 어제 신호를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 왜요? 그랬더니 등록세 문제를 푸는데 등록세 등기할 때 내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세를 어디다 내냐 그래서 아니 그걸 왜 물으면 어디서 내니까 지금 막 의견이 분분하대. 뭐가요? 그랬더니 다 등록세를 등기소다 낸다고 그래. 등기소. 등록세를 등기소다 냅니까? 참 황당한 얘기죠. 지금 이때가 지금 8월 달인데 지금 와가지고 지방세를 갖다가 등기소다 세금 낸다. 이게 뭔 말이야 막걸리요 이게. 참나. 아니 지방세가 왜 지방세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해서 지자체 재정으로 들어가니까 세금 어디다 내야 돼? 지방자치단체에다 내야죠. 등기소 가서 돈 내지. 그건 등기 비용 내는 거겠지. 그럼 왜 세금을 지방세를 등기소다 갖다 내? 그럼 누가 가져가 그걸? 그렇잖아요. 등기소는 세금을 내고 지자체에서 내고 등기소 가서 등기를 신청하는 거지. 그러면 그 신청할 때 등기해 주니까 비용이 들어가겠지. 그건 등기 비용이고 세금은 지자체다 내야지, 지자체다. 근데 갑자기 막 다 등기소다 낸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통탄한 놈이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참 감동을 한다, 감동을 해. 언제까지 공부할 거예요?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진짜. 내일 모레 처음 보러 가야 되는데 참 심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니까 열심히 하셔야 된다니까. 공식부 붙잡고 백날 늘어져야 공식부터 열심히 해야죠. 하여튼 어제 구모 씨하고 통화하는데 걱정이 등기법 때문에 아직 땅 꺼지더만. 다들 실력은 안 되고 공부를 안 하고 하긴 해야 되겠고 본인도 답답하지, 그죠? 그럼 여러분도 오죽하겠어요, 그죠? 자, 하여튼 그렇고 열심히 해야죠. 뭐 지금 그럴 때가 아니고.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증여의 경우는 증여세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해야 된다. 1번 왜 틀렸어요? 답보지 말고. 60일이요, 60일. 뭐 3개월은 무슨, 여기 금방 내, 여기 얘만, 상속만 6개월, 나머지 다 60일이지. 뭔 뜬금없는 3개월. 눈을 바짝 뜨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니까요. 얘는 계약일로부터 60일.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취득일로부터 60일. 그러면. 둘 다 맞다겠죠, 둘 다. 근데 얘는 3개월 아니고, 그죠? 60일이지, 60일. 상속 빼곤 다 며칠? 취득세는 60일이라니까요. 1번 틀렸고. 2번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동산 등기를 하려는 경우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땡, 틀렸죠? 왜? 등기를 하려고 나왔잖아. 그럼 언제?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그래야 되죠.
3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취득 가격이 검증되는 개인 간 유상 거래는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그래야죠. 만약에 되면. 아니면 취득일로부터 60일 그러든가 얘처럼 나오려면 실제 잔금 지급일 그러면 안 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왜?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에요. 국수, 공판장 5개만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그렇고. 4번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 대금을 완납한 경우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 운영 지정 해제일 중 축소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된다. 답이 4번이네요. 허가구역에서 허가 전에 대금을 완납하면 허가일이나 구역 지정 해제일 축소일로부터 날짜는 다 똑같아요. 며칠? 60일 이렇게 되는 거고. 5번은요. 법정신고 기한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50%가 아니라 신고불성실이죠. 납부가 아니라 신고불성실. 자, 이건 기한 후 신고 얘기죠. 기한 후 신고. 그죠? 얘가 지금 1개월이나 돼 있죠. 1개월. 그럼 만약에 이 지문이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20%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기한 후 신고가 올해 추가됐다 그랬죠? 한 달 안에 하면 50% 경감하고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하시면 100분의 20을 경감한다. 무슨 가산세? 신고불성실. 기한 후 신고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불성실 가산세. 그럼 이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가면은 무신고 가산세를 말하겠어요? 과소신고일 가산세를 말한다. 무신고. 정시를 놓으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어, 지금. 지난주에 방학할 때 놀러 갔다 왔습니까? 같이 후유증 있어? 저는 아직 후유증 있으면 아직 술이 안 깼어, 아직도. 일주일 전에 먹었으니. 얼마나 뭐가 됐나. 아유. 그죠? 지난주가 제일 더웠던 것 같아요. 저희 학원 방학할 때가 제일 더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딱 다행이죠. 휴가 진짜 기가 막히게 간 거예요. 제일 더울 때 계곡 가니까 뭐. 거기는 뭐, 여름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시원한가. 낮에도 안 더워요. 계곡이. 저녁 때는 추워서 막 이불 덮고 자야 되고, 에어컨도 없는데. 문 닫고 이불 덮고 잤다니까? 저녁에. 그러니 뭐, 그리고 딱 나오니까, 계곡 벗어나서 딱 나오니까 떠주고. 와, 장난 아니다. 그죠? 근데 오늘 이제 지금 이번 주는 좀 시원하죠. 이제 공부에 이제 좋은 시간이에요, 지금. 그죠? 이제 휴가 끝났고, 이제 마지막 코스만 넘으면 뭐, 추석만 잘 넘기면. 그죠? 그것만 잘 넘기면 이제 큰일은 없어요. 그죠? 10월 초에 연휴가 길어가지고. 그죠? 시댁 가시는 분들은 조금. 그다가 무리해서 둬가지고 나 공부한다고 시댁 안 가. 이러면 안 돼요. 그다가 시험 떨어져 버리면 이제 어떻게 돼? 시집가기도 멀어지고 다 이제 끝나는 거 인생. 그러니까 괜히 무리 쓰지 말고 그냥 가세요. 갔다 오시면 되지 뭐. 그거 간다 해서 뭐 이제 와서 공부해서 학교 가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니까 기한 후 신고는 개정사항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기억하셔야 돼요. 저희 보시면 되죠. 자, 넘어가고. 그 다음에 90번 문제를 부탁. 90번. 92페이지 90번.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지목 변경일 이전에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틀렸습니다. 자, 사실은 문제가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 어느 특정 파트를 물어봐야 되는데 막 종합문제 형식을 막 넣어놓으면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요. 막 갑자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게 좀 어렵죠. 뜬금없이 취득 시기를 막 물어보는 거죠. 이는 뭐가 틀렸다? 그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게 틀렸어요.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걔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사실 1번 지문은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실제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둘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이렇게 나왔죠. 틀렸죠? 자, 2번 부동산을 연보로 취득하는 것은 등기일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 최종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얘는 뭐라고야 맞아요? 제가 지금 등기일에 관계없이 사실상 최종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일단 다 틀렸어요. 예, 얘는 사실상 최종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라 그냥 사실상 연부금, 매회 연부금 지급하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지 최종 연부금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그 전에 뭐 등기일에 관계없이 이것도 틀렸죠. 왜? 중간에 등기하면 등기 진날 한꺼번에 취득한 거로 본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연부치도 나온 김에 얘가 만약에 중간에 계약이 해제가 되면 앞전에 냈던 취득세 환급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랬죠. 면세점은 뭘 가지고 판단한다? 연부금 총액. 과표는 연부 금액.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3번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 표준은 변경 전 시가 표준액에 그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예요? 그죠? 소유된 비용 그래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목 변경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라 했죠. 근데 사실은 이 과표 나올 때 이 지목 변경이 참 잘 나옵니다. 이 지분이. 그러니까 얘는 다른 얘기 없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증가한 가액 그러면 돼요. 증가한 가액. 왜 간주취득이니까 그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뭐가 되면 입증되면 법인 장부나 판결문으로 입증 그럼 뭐예요? 그때는 소유된 비용이 과표다. 그래서 같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잘 나와요. 그 지목 변경이 잘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1번, 3번 딱 있는 순간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이 든 비용 입증 그럼 거기까지 딱 읽으면 자동으로 소유된 비용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딱 대충 읽어도 그게 아니죠. 그러면 대충 읽고 막 자세히 읽을 필요 없어요. 무조건 틀린 거잖아. 그죠? 그걸 읽을 필요가 없네. 틀렸다. 그러면 되는 거죠. 4번.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산출세기 100분의 10. 자, 이건 최근에 시험에 언급이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거래 내역을 장부에 기록해서 일정 기간 보존을 해야 되는데 작성 보존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얘도 뭐가 나온다? 가산세가 나올 수 있다. 몇 프로? 10%. 그죠? 5번 갑수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의리 채권 확보를 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한대요. 그럼 등기를 누가 풀어요? 갑. 세금 누가 내야 돼? 갑. 그죠? 답이 5번이죠. 기출로 나왔던 질문이에요. 정답으로. 그죠? 별거 없어. 풀다 보면 별거 없죠. 진짜로. 그죠? 근데 혼자 풀면 답이 없어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얘는 부가세는 뭐가 붙는다? 농어촌 특별세 10%, 지방교육세 20%가 붙습니다. 혹시나 해서 얘기하는데 가끔 보면 지방교육세가 20%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있어요. 간주취득 제외. 그래도 20% 이렇게 나와요. 기본서 같은데. 그럼 뭔 얘기야? 지방교육세가 나오는데 간주취득은 지방교육세 부과를 안 한다. 이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간주취득은 부가세를 농특세만 냅니다. 얘는 왜 안 내? 그럼 이게 좀 헷갈리죠? 근데 간단한 얘기예요. 보세요. 현재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와 등록세 옛날에 이게 두 개 통합된 거죠. 여러분 왜 지금 취득세는 부가세가 두 개예요? 여기에 붙던 농특세와 여기에 붙은 지방교육세인데 이게 두 개가 합해지면서 등록세에 붙던 지방교육세가 따라온 거예요. 근데 간주취득은 원래 등록세를 안 냈죠. 왜? 통기를 안 하잖아요. 그냥 소유권 변동 없고 지목 변경으로 가액 증가되면 취득으로 간주해서 뭐만 냈어? 취득세만 냈던 애들이죠. 그러니까 걔가 지금 특례에 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특례에 중과 기준세를 적용하는 애들은 원래 뭐만 낸 애들이에요? 취득세만 냈던 애들이죠. 그럼 걔는 뭘 안 내? 부가세를 안 내요. 뭐를? 지방교육세를 안 내요. 그래서 간주취득은 지방교육세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죠? 그렇게 나온 거죠. 그게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나머지 뒤에 계산 문제 나오면 풀지 마세요. 그죠? 뒤에 뭐 자주 나오는데 그 괜히 풀어봤자 머리 아파요. 계산 문제 풀지 말라겠죠? 나오면 찍을 거니까 넘어가시고. 등록세로 가보겠습니다. 98페이지. 그죠? 98페이지. 아, 9시월에 하는 동형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 돼요. 거기서 과목별로 그거 잘 하시면, 그죠? 그것만 잘 정리하고 가셔도 어느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고득점만 해도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9시월에 하는 거 좀 잘 보시고. 뭐 동형모의고사밖에 없죠. 우리 뭐 여기 같은 특강도 거의 뭐 안 하고 그러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라도 잘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과목별로 뭐 세법은 30문제씩 갑니다. 근데 다른 과목 40문제씩 가잖아요. 그래서 그럼 뭐 한 4주만 해도 몇 문제입니까? 4주만 해도 세법 120문제고. 문제 수가 많아요. 생각보다. 그거만 잘 정리하셔도 돼요. 대신 안 틀려야 되는 거지. 항상 얘기했죠? 그 푸른 문제를 다시 풀면 100점 맞아야 된다고. 그죠? 나 이 문제 알아.
그러면 다른 사람이 질문하면 그거를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 얘가 왜 맞고 얘는 왜 틀리고 이 내용이 어떻고 이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그게 내가 그 문제를 아는 거야. 근데 부러뜨려버려요. 얘가 답이야. 왜 그런데? 그게 얘가 답이라니까. 3번이 답이라니까. 답은 알아. 3번.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아는 게 아닌 거야. 그런 식으로 공부 100날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안 돼. 그런 식으로 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 명심하시고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그죠? 자, 98페이지 등록세. 얘는 달러 하나 나오니까 그냥 수업만 열심히 들으시면 됩니다. 자, 2번. 다음은 등록세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등록세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록하는 경우 그 등록을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얘는 형식을 갖춘 등기 등록을 받는 명의자한테 과세를 합니다. 2번. 등록세는 재산권 또는 권리의 등록 행위를 담세려고 하고 과세는 유통세 일종이며 등록에 관계된 외형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형식주의 과세 방식으로서 수수료적 성격을 지닌 조세이다. 그러니까 이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얘는 형식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이게 실질적인 권리가 누구한테 있냐 이런 걸 안 따지고 그냥 그것만 따져요. 그래서 누구 앞으로 등기할 건데 무조건 등기받는 형식을 갖춘 네가 세금을 내란 얘기고 그리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요? 네, 수수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물론 얘가 수수료는 아니죠. 근데 성격이 이렇다는 거야. 그럼 얘가 뭐예요? 뭔가 일을 해준 대가로 받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수수료 그래요. 그러니까 등록세는 내가 등기를 해주고 그 대가로 받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얘기가 뭐가 있어? 등기 등록한 이후에 그 등기가 무효나 말소가 돼도 환급 없다. 왜? 내가 등기를 해주고 그 대가로 받은 거니까 그걸로 너랑 나랑 셈이 끝난 거다. 그리고 나중에 무효가 되든 말소가 되든 나랑 관계없기 때문에 환급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잘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3번. 등록세 과표 결정은 과세 대상의 물건, 즉 부동산 가액과 채권 금액 등으로 표시된 종가세. 종가가 뭐예요? 금액으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물건의 단위, 건수 등으로 표시되는 종량세로 구분되며 세율은 정률세율과 정액세율 제도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얘는 종가세도 있고 종량세도 있죠. 종량세도. 근데 등록세는 다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 그리고 이거 하나 있어 뭐 건수 때문에. 한 건당 6,000원. 대표 주자가 말소 등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얘가 종량세라고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다 종가세로 돼 있고 일부가 종량세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세율 표시할 때 얘는 세율을 비율로 표시하고 얘는 세율을 금액으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비율로, 세율이 비율로 표시가 된 세라서 정률세 그러는 거고 얘는 금액으로 화폐 단위에서 정액세율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종가, 종량으로 돼 있으니까 세율은 정률세율과 정액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등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등록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는 법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액으로 보아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가산세 부과 안 한다겠죠? 자, 4번 지문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겠죠? 등록세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 제가 항상 말했지만 3개는 꼭 기억한다. 그 중에 하나가 얘죠. 그죠? 등록세는 신고하지 않았어도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액으로 봐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나오면 맞출 것 같죠? 딱 나오면 그러면 이제 얘는 맞출 것 같아. 막상 내보면 못 맞춥니다. 어제 뭐 이거 그러는데 이걸 냈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 취득세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고 납부하면 이렇게 냈어요. 그랬더니 다 맞았다고 골랐어요. 다 맞았다고. 몇 명 빼고는. 왜? 어떻게 들어본 얘기거든요. 신고하고 납부하고 신고불성이 부과하지 않는다. 맞잖아. 앞에 뭐라고 돼 있어? 취득세는 아니고요. 어디만 있어? 등록세만 있는 특징이 이건 등록세만. 아까 중가산세 얘기했죠. 미등기 선배 중가산세 그죠? 그 중가산세 규정은 취득세만 있습니다. 등록세는 중가산세 적용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4번 지문은 등록세에만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니까 얘가 정답으로 여러 번 나왔어요. 실제로. 잘 기억하셔야 돼. 좀 전에 했던 거 뭐. 무효나 말소가 환급 없다. 그리고 얘 또 하나가 6,000원 미만이면 6,000원을 그 세액으로 한다. 아무리 등록세는 몰라도 그 3개는 알고 가야 돼요. 그 3개는. 그죠? 그러니까 4번이 그런 얘기죠. 조심해야 됩니다. 이 등록세만 있는 특징이다. 5번. 어떤 사유로 그 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록이 말소되면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과납으로 환급할 수 없다. 5번이 정답이죠. 그죠?
그러니까 4번, 5번은 기본적으로 꼭 기억하시고 6,000원 미만 6,000원 여기까지 꼭 보셔야 된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종합문제 형식이기 때문에 막 구체적으로 납세의무자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하면 양도 많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슉 넘어가겠습니다. 과표랑.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저 뒤로 가서 103페이지 1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2번. 과표 나오죠, 과표. 자, 얘도 과표가 보면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죠? 왜? 등기 종류가 많다 보니 그 각각의 등기 종류에 따라 과표가 다 틀립니다. 근데 그걸 하나씩 일일이 다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문제 풀 때 나오는 거는 그냥 보시면 돼요. 문제 풀 때. 책을 보고 외울 필요는 없고. 그죠? 근데 그 중에 이제 12번 문제 보시면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과세 표준은 언제적 금액이다? 등록 당시 가액을 한다. 그럼 취득세는 언제적 금액을 과표를 할까요? 취득세는. 취득 당시. 재산세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 그죠? 과세 기준일, 그죠? 양도세는 양도일 현재,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2번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표를 한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된다겠어요? 취득세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고가액이 원칙이고 예외가 시가표준액 그리고 뭐 사실상 취득가 있죠. 그 지문이 등록세에서 나오면 누구랑 똑같이 풀어라? 취득세하고 똑같이 풀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미달한데 그럼 뭐? 시가표준액. 3번 공매로 토지를 취득했대. 과표가 뭐다? 시가표준액을 과표를 한다. 맞아요? 네. 틀렸죠? 왜? 사실상 취득가액 그래야죠. 공매, 국수, 공판장, 검증 이런 걸로 가. 사실상 취득가액 그래야죠.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이게 과거에 기출로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게 3번이. 이 지문이 그대로. 정답이 3번이죠. 근데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진짜. 공매, 국수, 공판장, 검증. 그죠? 4번, 채권 금액에 의해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자, 우리가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 등기가 4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부 다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로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저당권, 설정 등기입니다. 얘들은 뭘로 간다? 채권 금액을 하는데 그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푼다. 과표 중에 4번하고 5번 지문은 그나마 자주 나오는 지문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4번, 5번 지문 정도 내면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죠. 4번도 그렇고 5번도 마찬가지죠.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표할 경우 등기 등록 현재 법인 장부들은 결산서에서 입증되는 가액을 과표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제 등기를 하는데 실제 취득 금액이 있는데 등기 당시 가액이 뭐가 됐다?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으로 뭐 했대요? 등기 당시 가액이 변경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런 얘기죠. 근데 물론 이걸 입증을 해야겠죠. 입증. 그죠? 법인 장부나 결산서에서 이 변경된 걸 입증을 하면 그때 뭐다? 이 변경된 가액을 과표한다. 이런 얘기죠. 시험에 이게 나왔었어요. 몇 번. 최근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렇게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전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땡. 틀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4번, 5번 지문은 과표 중에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기분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그죠? 그리고 넘어가서 105페이지 16번 문제를 보세요. 16번. 자,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등록세 과표와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상속으로 인한 주택 소유권 취득 시 등록세 세율은 일률적으로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3이다. 네, 틀렸어요. 얘는 1000분의 8 상속. 자, 이거는 세율은 이렇게 됐죠. 매매 등은 1000분의 20. 등록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은 1000분의 8. 증여는 1000분의 15. 이렇게 됐어요. 보존 등기 1000분의 8. 이렇게 됐어요. 원시주택이죠? 1000분의 8.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건당 6,000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거하고 말소 등기들, 그 다음에 얘 빼고 나머지는 다 1000분의 2예요. 여기 없는 애들은.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 저당권, 임차권, 뭐 어쩌고 지역권 어쩌고 다 1000분의 2이고 얘들은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건 뭐라겠어요?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사람들. 해서 지금 현재 미등기입니다. 그 경우는 이걸 적용해요.
그러니까 201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건 무조건 뭘로 가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죠? 왜? 법 개정이 2011년 1월 1일에 개정됐어요. 이때부터 취등록세가 통폐합이 돼가지고 취득세를 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취득하신 분은 취등록세를 따로따로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취득해서 미등기인 사람들은 뭘 내라? 과거하고 똑같이 등록세를 내라 해서 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건당 6,000원. 말소등기는 한 건당 6,000원이다. 그래서 정답 1번 틀렸죠, 일단. 2번 소유권 보존 등기 시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8. 얘가 정답이네요. 3번 임차권 말소 등기는, 그죠? 말소 등기는 건당 6,000원. 그래서 건수. 지금 말소 등기잖아요. 설정 등기는 원래 임대차 금액 맞아요. 1000분의 1. 근데 얘가 말소니까. 그러니까 임차권까지 대충 읽고, 원래 임대차금 1000분의 2 그러면 안 돼. 꼬랑지를 잘 봐야 돼. 꼬랑지를. 그죠? 내 꿈을 꿨는데 무슨 꿈 꿨다고? 황룡이 막 용이 막 뭘 올라가. 한 승천하는 꿈을 꿨어. 그 자다가 이상해서 뭔가 이상해서 다시 꿨더니 꼬랑지에 개가 물었어. 황룡이 올라가는, 용이 올라가는데 꼬랑지에 개가 물고 있어. 무슨 꿈이야? 개꿈. 꼬랑지를 해봐. 임차권 말소 등기죠. 그럼 뭐야? 건당 6,000원. 그래야 됩니다. 4번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1000분의 2 맞는데 얘는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채권 채무와 관련돼 있죠. 그럼 뭐가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다. 아니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다. 맞는데? 네. 해설도 지금 가등기 등록세율은 부동산 가액 채권 금액의 1000분의 2다 그랬죠. 맞는 얘기인데 이게 틀렸네요. 지금 2번 맞고 가등기는 이 가등기는요. 과표가 뭐야?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 과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등기 등기 원인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과표하는 경우도 있고 채권 금액을 과표하는 경우도 있고 담보 가등기 같은 경우는 채권 금액으로 가겠죠. 그죠? 근데 소유권 이전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이래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5번도 맞는 질문이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적으셨다가 등록세 부가징수 있죠? 여기부터 가겠습니다.